오늘은 위기의 삼성전자 정밀 분석을 하고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 반도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영상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얼마나 하락을 했길래 자사주 10조 매입 발표까지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삼성전자 고점 대비 하락을 나타내는 겁니다. IT 버블일 때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이상 하락을 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4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마이너스 43% 하락을 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급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IT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전체가 하락을 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주가도 회복이 됐죠.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아니잖아요. 이럴 때 삼성전자가 하락을 했다는 것은 삼성전자 자체의 문제다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다가 외국인들 정말 폭탄 매도를 던지고 있죠. 외국인들은 뭘 받길래 이런 폭탄 매도를 할까요? 이걸 알면 삼성전자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죠. 왜일까요? 트럼프 리스크?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미리부터 계속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럼 HBM 납품 문제? 뭐 삼성전자 기술력이 있으니까 납품을 하겠지요. 이걸 고려한다면 폭탄 매도는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럼 왜일까요? 이걸 알 수 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11월 10일 날 나왔고요. 정말 삼성전자와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에는 정말 무서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파이낸셜 뉴스고요.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 창신 메모리 CXMT가 창신 메모리고요. 선단 D램 경쟁에 참여를 했다. 선단 D램은 DDR5입니다. 창신 메모리는 DDR4에 이어서 DDR5 양산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 창신 메모리가 DDR4에 이어서 DDR5까지 저가 물량 공세를 나선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위협이 될 것이다. 정말 창신 메모리가 DDR5 양산에 들어갔다는 게 사실이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정말 오랫동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은 D램 반도체 8월에서 9월 가격 변화입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DDR4 저가지요. 저가를 물량 공세를 펼치면서 보면 DDR4 가격이 한 달 사이에 마이너스 22% 하락을 했고 마이너스 17%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DDR5 제품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가 생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창신 메모리가 DDR5까지 생산을 한다면 반도체 가격은 전체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반도체 팔아서 마진 남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삼성전자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보게 되면 이것은 3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중국 창신 메모리에 대비해서 범용 요건 DDR4입니다. DDR4 지금 창신 메모리가 물량 밀어내는 거 DDR4를 줄이고 선단 공정 앞에 말했지만 DDR5입니다. DDR5 확대 전략을 펼치겠다. 이렇게 내년에 전략을 발표했는데 창신 메모리가 DDR5까지 양산하고 물량을 쏟아낸다. 그러면 전략이 없다는 거잖아요. 정말 어려워질 수 있다. 삼성전자가 이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를 보게 되면 트랜스포스 예상입니다. 보게 되면 창신 메모리가 지금은 뭐 올해 한 4%대 수준에서 내년에
세계 점유율 10%가 넘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반도체 3강,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여기에다가 창신 메모리까지 4강 체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3강 체제일 때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감산을 하면서 반도체 가격을 올렸죠. 하지만 중국 창신 메모리는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물량을 밀어내잖아요. 따라서 이런 반도체 시장 법칙을 다 깨버린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자국 칩을 쓰면 보조금을 주죠. 이런 보조금을 등에 업고 정말 저가로 물량을 밀어내죠. 따라서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는 정말 창신 메모리가 DDR5 양산에 들어갔다면 정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한동안 위기가 계속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문제가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뉴스에 나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HBM 반도체 납품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늦어지는 이유를 HBM은 D램 반도체를 이렇게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삭고 연결을 하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다. 기존까지는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아니고 반도체, D램 반도체 자체 설계 문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D램 반도체 설계를 보게 되면 18나노는 원X로 바르고 17나노 공정은 원Y, 그 다음 이제 15에서 16나노 공정은 원Z.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원Z 공정까지는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는데 13에서 14나노 원A 공정은 마이크론이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급히 원A로 들어가면서 여기 원A 반도체, D램 반도체에서 설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이렇게 설계 문제가 있으면 정말 설계 문제 수정을 하고 반도체 고치고 그러려면 HBM 납품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신 원시 11에서 12나노 이건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마저 없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 10조 원 자사주 매입 공시를 했죠. 그리고 3조는 11월 18일부터 2월 17일까지 바로 집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자사주 매입 공시에 따라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올 겁니다. 반등이 나올 때 잘 대응을 해야 되죠. 월봉 차트를 통해서 한번 대응 전략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월봉 차트입니다. 일단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여러분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을 하고 또 고점을 경신을 하고 또 고점을 경신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고점을 경신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게 고점을 알리는 상봉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추세선,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추세선을 상봉을 형성을 하고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 추세선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그리고 다시 하락을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저도 창신 메모리가 정말 DDR5 양산에 돌아간다면 이런 현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자사주 10조 매입, 자사주 매입은 추세적 상승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반등을 담보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뉴스를 타고 반등이 나온다면 자사주 매입에 따른 어떤 추가 반등까지 합친다면 6만원 후반대에서 7만원 근처까지 반등 기대를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 반드시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라든가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접근을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주가 모양이 어떻게 될까? 이것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유사한 사례 보면 지금 반도체 중국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앞단에 미리 중국하고 경쟁을 했는 IT 분야 뭐가 있습니까? 디스플레이죠. 디스플레이 분야가 있었죠. 디스플레이도 몇 세대 제품 이렇게 중국하고 우리가 앞서가다가 뭐 따라잡히면서 정말 어려워졌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 주가를 보면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예상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월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를 보면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밀리면서 적자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지만 하락, 반등이 나오지만 하락, 버티지만 또 하락, 반등이 나오지만 하락. 20년 동안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삼성전자도 정말 무서운 얘기일 수 있지만 이런 하락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무서운 이야기지만 이런 생각까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물론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다른 시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시각은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자 펀더멘탈입니다. PBR 기준으로 보면 항상 1.1배, 1.1배에서는 늘 지지를 받고 강한 반등이 나왔다. 따라서 지금 1.1배를 이탈한 펀더멘탈을 감안한다면 차후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지점까지 참고하셔서 잘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삼성전자나 반도체 외에 지금 테마가 돌고 있죠. 중소형 테마주 10배, 5배 상승하는 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저 이건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10배 상승, 5배 상승 기법들 다 설명을 해놓고 계좌 적용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앞에 영상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보시면 중소형주 테마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라고 자신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올해부터 채널 회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 회원은 1개월에 18,000원입니다. 채널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핵심 종목 공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핵심 기법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핵심 기법만 보더라도 채널 회비는 뽑고도 남는다 자신을 하니까요. 그리고 채널 회원 가입은 저 이건경제TV 유튜브에 오셔서 가입 클릭을 하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제가 보는 대응 전략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님들 늘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감사합니다 댓글 하나에 힘이 뿡뿡 나니까요. 댓글 좋아요 감사하고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필수입니다. 구독하셔서 저와 함께 부자의 길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희건이었습니다.